자, 우리 이어서 3.1절의 예제 2번부터 풀이를 한번 같이 해 볼게요. 자, 일단 문제부터 읽어 봅시다. 어느 해 가을 김장 배추 20kg 한 상자의 생산 원가가 15,000원이라고 하자. 만약 어느 중간상이 그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출하될 김장 배추 값이 폭등할 것을 예상해서 몇 개월 전에 밭대기로 한 상자당 22,000원에 10톤을 A라는 시점에서 구입하기로 계약했다고 하자. 실제로 A 시점에서 배추값이 폭등해서 상자당 27,000원이 되었다. 그러면 이때 계약한 농부와 중간상의 이익은 각각 얼마가 될 것인가라는 문제예요. 자, 일단 이 예제 2번을 보시면 이것이 선물 계약인 거 여러분 확인되나요? 일단은 지금 문제 보시면 어느 해의 가을 김장 배추 20kg 한 상자는 생산 원가가 15,000원이래요. 그런데 중간 상인이 이제 김장 배추값이 폭등할 것을 예상했다. 그러니까 '아 이게 폭등할 거다. 폭락할 거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폭등할 거를 예상을 한 거예요. 어쨌든 이 15,000원 보다는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미리 계약을 한 거예요. 어차피 확 오를 것 같으니까 내가 그 중간 지점을 찾아서 한 22,000원에 한 상자당 22,000원에 거래하자고 약속을 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몇 개월 전에 밭대기라는 거는 이제 한꺼번에 구입하는 거 의미해요. 그래서 밭대기로 한 상자당 22,000원에 10톤을 A라는 시점에서 구입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계약 자체는 '내가 그 시점에서 사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몇 개월 전에 이미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한 상태고 미래 A라는 시점에 가서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월이라고 할지 뭐 이렇게 미래 시점에 대서 "그때 내가 지금 제안한 이 가격으로 구입할게요."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미리 약속을 하는 거라서 선도, 포워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계약을 했다고 하자. 즉 선도 계약을 한 거죠. 포워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A라고 하는 미래 시점에 됐을 때 배추값이 폭등했어요. 실제로 그 시점에 가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A라는 시기가 됐더니 그때 김장 배추값을 봤더니 한 상자당 27,000원의 가격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 농부랑 중간상의 이익이 얼마인가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가가 15,000원인데 지금 그 농부가 일단 그 배추를 15,000원의 생산 원가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중간 상인이 22,000원에 계약을 하기로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농부는 22,000원씩 받고 파는 거죠.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농부의 이익은 얼마가 될까요? 한 상자당 15,000원과 22,000원의 차액인 7,000원씩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톤을 계약했으니까 그것을 전체 다 계산을 해 보면 얼마가 되나요? 자,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22,000원에 계약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가격 받는 거죠. 그래서 22,000원에 그리고 생산 원가 15,000원이니까 이렇게 해서 한 상자당 7,000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총 몇 개를 주문했냐면 10톤을 주문했는데 항상 한 상자당 20kg이에요. 그러면 우리 단위 환산했을 때 1톤이 1,000kg이죠. 그죠? 그래서 20kg을 10톤 20kg씩 한 상자로 묶인 걸 10톤을 구매했으니 총 몇 상자가 되는가 어떻게 계산해요? 전체 10톤 10톤인데 킬로그램으로 이제 환산하면은 0이 3 개가 붙고 20kg으로 나눠 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킬로그램 단위로 지금 나눈 거예요. 그러면 10,000kg 나누기 20kg 하면 몇 상자인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20 나누기 20 분의 10,000을 하면은 몇 상자예요? 그러면 1000 나누기니까 500 상자죠. 500 상자를 주문했다. 그래서 7,000원 곱하기 500 상자 해 주면 350만 원이 나와요. 아, 그러니까 농부는 지금 350만 원을 번 거죠. 자, 그런데 농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A라는 시점에서 가서 봤더니 항상 이제 이 배추값이 폭등을 해서 한 상자당 27,000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22,000원만 받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농부 입장에선 사실 손해인 거죠. 이익을 350만 원 보긴 했지만 사실 나 더 큰 이익을 볼 수도 있었는데 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22,000원까지만 내가 받고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부는 27,000원까지 내가 받을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 계약을 안 하고 그 시점 A라는 시점에 가서 그냥 27,000원씩 받았으면 얼마를 더 이익을 보는 거예요. 27,000원 빼기 15,000원 하면 한 상자당 12,000원의 이익을 보는 거니까 지금 350만 원 번 거보다 더 많이 벌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시점에 A라는 시점에 가서 보면 농부는 이 계약을 유지하고 싶을까요? 그냥 없애고 싶을까요? 농부 입장에서는 '아 이 계약 없어도 나는 돈 더 벌 수 있었는데.' 그죠?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입장 차이가 생기는 수밖에 없죠. 둘이 계약을 했다고 하면 한쪽은 분명히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은 계약을 유지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듯이 선도라고 하는 계약은 이제 농사와 관련돼서 이렇게 농작물을 거래하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개인끼리 거래하는 것을 우리가 포워드라고 해서 거래소가 없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거래소가 없기 때문에 한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약속은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한쪽이 소송을 하기도 하는데 소송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비용들이 발생하잖아요. 뭐 시간도 여러모로 소모가 되고 하니까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해서 만들어진 파생 상품을 선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서 불러요. 선도라고 하는 건 개인 간의 거래를 이렇게 부르는 거고 다음 절에서 보면 선물이라는 그 거래 상품은 이제 선도하고 같은 개념인데 여기에서 거래소가 이제 개입이 되는 거예요. 같은 개념인데 이런 미래 시점에서의 약속을 의미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농부 말고 중간 상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중간 상인은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는가? 자 중간 상인 지금 어떻게 됐나요? 22,000원씩 이제 내가 거래하기로 약속을 한 사람이죠. 그러면 실제로 지금 폭등해서 27,000원이 됐어요. 만약에 중간 상인이 이 거래를 내가 약속하지 않았더라면 A 시점에서 이 중간 상은 얼마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27,000원씩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몇 개월 전에 미리 22,000원에 사기로 약속을 해 놨기 때문에 22,000원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27,000원에 살 수 있었 사야 되는 것을 22,000원에 거래하기로 약속을 했으니 5,000원씩 이익이 생긴 거죠. 그죠? 남들보다 더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7,000원에서 22,000원을 뺀 만큼 이익이 생기는데 총 몇 상자 구입하냐면 500 상자죠. 10,000 나누기 20kg를 하니까.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5,000 곱하기 500 해서 250만 원이 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했더니만 농부도 어쨌든 돈은 벌었고요. 중간 상인도 250만 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사람 또는 두 업체 거래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그러니까 두 매체가 거래를 하는 것을 이제 선도라고 하는데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래소가 개입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고 위험 요소이기도 한 거죠. 계약이 잘 이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예를 들었듯이 농부는 계약을 안 하고 계약을 다시 없애고 싶기도 한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었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 한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그 A라고 하는 시점에서 27,000원으로 폭등한 게 아니라 배추값이 오히려 떨어져서 22,000원 밖에 안 된다. 만약에 A라는 시점에서 22,000원에 형성이 되었다. 그럼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22,000원 밖에 형성이 안 된다. 자 만약에 우리 상황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A라는 시점에서 27,000원이 아니라 22,000원 보다 내려갔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정해 볼게요. A라는 시점에 갔더니 22,000원 보다 내려갔어요. 예를 들면 20,000원에 거래가 된다.
자, 그러면 자, 농부의 입장은 어때요? 농부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22,000원에 팔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20,000원으로 떨어지든 뭐 상관없죠. 그냥 22,000원에서 15,000원 생산 원가 빼면 7,000원씩 이익은 어쨌든 보는 거예요. 농부는 괜찮아요. 그런데 중간상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2만 원에 지금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A라는 시점에서 2만 원에 판매가 되는데 내가 22,000원에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억울하죠. 왜냐하면 2만 원에 그냥 살 수도 있었는데 22,000원씩 더 줘야 되니까. 2,000원씩을 더 줘야 되니까 이 계약을 이행하고 싶지가 않겠죠. 그래서 가격이 폭등하면 농부는 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을 거고 2만 원보다 22,000원보다 내려갔을 때 즉 가격이 그 선도 가격보다 내려가는 경우에는 중간 상인이 이 약속을 이행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반드시 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익을 쟁취하지 못하니까 이 약속을 파기하고 싶어 할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당사자들 간에 이제 약속 이행이 안 돼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생겨난 개념이 선물이에요. 자, 선물은 우리가 3.2 절로 가서 볼게요. 우리 이제 3.2절 선물에 대해서 볼 건데요. 선물은 선도하고 개념은 똑같은데 다른 것이 있다면 지정된 거래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3.1 절의 선도에서 그 밭대기 한 거 예를 들었었죠. 자, 예를 들어서 쌀을 우리가 도정해서 이제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당사자들끼리 거래하는 것보다 거래소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농협과 같은 어떤 거래소가 존재한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쌀에 대한 등급을 여러분한테 제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얼마만큼의 용량인지 정확하게 이런 표준화된 어떤 것들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표준화된 계약을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라고 하는 것은 약간 조금 믿음이 없을 신뢰가 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실 농부의 입장에서는 중간 상인을 처음 본 사람이라면 신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이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자 선물이라고 하는 계약이 이제 생기게 되었고 선물이라는 계약은 거래소가 존재한다. 그래서 조직화된 거래소에서 표준화된 인수도 조건으로 미래 일정 시점에 가서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선물이라고 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미래 일정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선도일자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날짜에 맺은 계약 그것을 future라고 한다. 선물이라고 하고 미리 정한 가격은 선물 가격이라고 한다. 우리 앞에서 선도도 미리 정한 가격을 선도 가격이라고 했죠. 선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물 가격이라고 부르고 일정량의 상품, 기초자산, underlying asset을 우리가 뭐 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배추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상품 또는 아니면 뭐 주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다른 상품 공부할 때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농산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주체가 되는 상품을 기초자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선물은 역시 미래에 있는 계약이 되는 거죠.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를 계약을 하는 거고 이것은 거래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보장이 되는 거죠. 선도 계약보다는 확실히 계약을 이제 하는 거죠. 일종의 계약 증서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이 상품을 이 가격에 매수하겠다, 매도하겠다 이런 용어를 쓸 텐데 일단 매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주식 거래하는 친구들은 많이 익숙할 텐데 매수라고 하는 거, 매입한다, 매수한다 이것은 사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사는 것. 그리고 매도하는 것은 파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상인의 입장에서는 매도자가 되는 거고 우리가 구매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수자가 되는 거죠. 매입자, 매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포지션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오늘은 선물에 대해서 조금 예제를 보면서 어떤 개념인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에 보면 쌀 한 가마의 가격이 8만 원이고 내년 1월 1일에 쌀 100가마를 가마당 82,000원에 거래하기로 하는 선물 거래를 한다. 자, 여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선물 거래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소가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거래소에서. 그러면 거래소에서 우리가
거래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수료는 떼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가정을 하고 어쨌든 순수한 이익만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예제에서 보면은 기초 자산에 해당하는 건 무엇이죠? 뭘 거래하고 있냐면 쌀을 거래하고 있으니까 쌀이 바로 기초 자산, underlying asset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현물 가격, 스팟 프라이스는 우리 3.1절에서 설명했어요. 스팟 프라이스는 현재 가격을 의미해요. 현재 기초 자산의 가격을 의미한다. 지금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쌀 한 가마가 8만 원이다라고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현물 가격이라고 하고, 선물 가격은 앞에서 3.1절 선도에선 선도 가격이라고 했고, 이때는 이제 선물이라는 그 상품이니까 선물 가격을 생각해 보면 얼마에 거래하기로 약속했죠? 82,000원을 거래하기로, 82,000원씩 거래하기로 내년 일자에 거래를 하기로 약속한 거죠. 미래 시점에서 계약하기로 약속했고, 계약하는 시점은 현재인 거고, 계약이 성사되는 것은 미래 시점이란 뜻이에요. 미래 시점에서 82,000원에 거래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총 선물 거래 금액은 얼마가 될 것인가?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내년 1월 1일이 되었을 때 82,000원씩 거래를 하는데 100가마를 거래하겠다라고 했으니까 82,000원 곱하기 100을 해서 820만 원의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격은 현물 가격이 8만 원인데 그 1월 1일이라는 미래 시점에 가서 이 쌀 한 가마의 가격이 8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으로 오를 수도 있는 거고 7만 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82,000원에 거래를 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1월 1일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지금 현 시점인 8만 원보다 쌀 한 가마의 가격이 올라서 1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내가 이미 82,000원에 거래하기로 약속을 했다면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당연히 이익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1월 1일에 10만 원씩 팔리고 있는데 나는 이 계약을 안 했더라면 10만 원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을 함으로써 82,000원에 살 수 있는 거니까 10만 원 마이너스 82,000원에서 18,000원씩의 이익을 보는 셈인 거죠. 그래서 이 계약을 하기를 참 잘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월 1일이라는 시점에서 쌀 한 가마의 가격이 8만 원보다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극하게 떨어져서 5만 원이라고 해 볼게요. 5만 원에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1월 1 일에 가서 나는 82,000원에 사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5만 원에 살 수 있었던 것을 82,000원에 사니까 32,000원의 손해를 보는 셈인 거죠. 그러면 '아 이 거래를 괜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가격, 현물 가격이 이제 그 미래 시점에 내가 선물 가격을 결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의 현물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이 손해와 이익의 관점은 내가 파는 사람인지 사는 사람인지에 따라서도 손익 구조가 결정이 되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될 수 있고 사는 사람이 이익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선물 계약의 매입과 매도. 아까 얘기했듯이 매입, 매수라고 하는 것은 사는 것을 의미하고 매도는 판매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계약은 완전히 상반된 계약인 거죠. 팔고 사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기일의 기초 자산을 선물 가격으로 매입, 매도할 것을 계약했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선물 계약을 매도했어."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어떤 만기 시점이 있어서 그 기초 자산이 있고 그것을 선물 가격, 정해진 가격으로 매도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구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매입했어라고 하면 '아 이거 선물 가격으로 매입하기로 약속한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그럼 예제 2번 한번 봅시다. 위 예제에서 내년 1월 1 일에 만기의 쌀의 가격이 85,000원이 되었다면 농부와 가공업자의 이 선물 거래에 대한 만기 시점에서 손익이 각각 얼마 될 것인가? 자, 한번 따져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가공업자, 가공업자는 누구냐면 이 선물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죠? 농부는 쌀을 파는 사람인 거고, 그리고 가공업자는 쌀을 사서 또 다시 어딘가에 거래를 하겠죠. 그래서 가공업자는 선물을 매입하는 입장이에요.
자, 상황을 이제 나눠서 보면 그다음에 농부는 쌀을 판매할 거니까 선물을 매도하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 서로 반대되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포지션이라고 하는 용어도 다음에 설명할 건데 어쨌든 의미는 여러분 전달이 되죠. 왜냐면 매입이냐 매도냐 다른 상황을 보는 거니까 이것은 반대의 포지션을 취한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럼 가공업자의 경우에는 자, 지금 1월 1 일에 85,000원이 된 상황인데 선물 거래 얼마에 하기로 했나요? 82,000원에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85,000원씩이나 주고 비싸게 거래를 할 뻔했는데 82,000원에 약속을 해 놨기 때문에 85,000원보다 82,000원 차이를 보면 3,000원씩 이익을 보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00원 한 가마당 3,000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85,000원이 돼서 85,000원에 판매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을 체결해서 82,000원에 팔아야 되니까 농부 입장에서는 3,000원의 손해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손익 구조가 82,000원에 계약을 해 버렸기 때문에 85,000원 시장 가격이 현재 85,000원이라서 이 가격만큼 마이너스 3,000원이 되는 거예요. 즉 3,000원의 손해를 한 가마당 보고 있는 거죠. 농부는 이 계약을 안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겠죠. 자,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이 계약 상품을 매입한 사람은 가마당 3,000원의 이익을 보는 거고 매도를 한 농부는 3,000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예제 3번 한번 봅시다. 지금 매수다, 매도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A라는 사람이 2,500원에 5 계약을 신규 매도했다. 그리고 신규 매수자는 B라는 사람이에요. 자, 선물 종가가 2,200원일 때 A와 B의 손익에 대해서 설명하여라 라는 예제인데 자, 여기에서 선물 종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식 거래를 해 봤으면 약간의 감이 올 텐데 우리 주식 시장이 아침에 개장을 하죠. 이제 9 시에 개장을 해서 3시 반에 종료가 되죠. 그래서 선물 같은 거래도 역시 거래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작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끝나는 시간의 가격을 종가라고 해요. 그래서 선물 종가라 하면 선물이라는 계약에 그 당일 당일에 대해서 당일 거래에 대해서 매일매일 이제 생각을 해 보면 매일 그러니까 오늘 종가는 얼만지 예를 들어서 그 선물이라는 계약을 5 시에 종료한다라고 하면 5 시에 형성된 가격을 선물 종가라고 오늘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5,000 원이다. 5,000 원이 종가인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날이 돼서 가격이 계속 올랐다 내렸다 하다가 마지막 시간에 4,000 원이 됐다. 그러면 선물 종가는 4,000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선물 종가란 뜻은 그 마지막 시점의 가격을 의미하는데 어쨌건 A라는 사람이 2,500원에 5 계약을 신규 매도했다. 어떤 상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더라잉 어셋 기초 자산을 2,500원씩 해서 5 계약, 5 개를 샀다는 거예요. 쌀이라고 하면 쌀을 한 가마를 한 단위로 본다면 5 가마를 산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농산물을 5개 샀다면 5개 계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신규 매도했다. 매도했다는 것은 팔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팔 것을 지금 약속한 거예요. 2,500원에 팔기로 약속했다. 그러면 그때 이 팔기로 한 5 계약을 B라는 사람이 매수하기로 한 거예요. 사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장에 나가면 파는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약을 지금 A랑 B가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선물 종가가 2,200원이기 때문에 A가 갖는 손해와 이익 구조가 뭔지 B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것도 간단하죠. A의 입장에서 보면 A는 지금 상품을 매도하는 사람이에요.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면 2,200원이 선물 종가예요. 현재 지금 형성된 가격은 2,200원인데 2,500원에 팔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은
2,200원에 파는 거보다 2,500원에 파는 게 더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을 함으로써 한 계약당 300원씩 이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계약당 300원의 이익이니까 300 곱하기 5를 해서 1,500원의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A는 그래서 1,500원의 이익이 생긴다라고 보면 되고, B라는 사람은 지금 매수자예요. 선물 계약을 매수했기 때문에 사야 되는 사람인 거죠. 사는 것을 계약했어요. 그런데 선물 종가가 2,200원이니까 2,200원에 살 수 있었던 것을 2,500원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500원, 2,500원에서 2,200원을 빼면 300원만큼 생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300원만큼 손해를 보는 거죠. 한 계약당, 한 물건당. 예를 들어서 쌀이라고 하면 쌀 한 가마당 300원의 손해를 보면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0 곱하기 5인데 부호는 마이너스가 돼서 총 마이너스 1,500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즉 1,500원의 손해를 본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매도자가 이익을 보면 매수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렇게 반대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것들을 일반화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자, 매도자의 그런 입장 차이가 뭔가 반대가 되는 것 같죠. 한 명은 1,500원 이익을 받는데 한 명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구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 이어서 옵션이라고 하는 상품 이어서 설명할게요.